네, 세계 증시 소식을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만함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 월요일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최근까지 계속해서 파죽 시세의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가 오늘은 좀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전통적인 우량주 종목인 블루칩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종가 기준으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일 대비 0.67% 상승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31%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1.09%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징적인 종목으로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6% 이상 급락을 했고 기술주가 대체로 큰 폭으로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네, 그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였던 엔비디아의 주식이 오늘은 휘청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간 정말 뉴욕 증시를 끌어올린 종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엔비디아의 주식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6.68% 하락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118.11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 2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만 엔비디아의 주식 주가 하락폭이 12%가 넘는 상태이고요.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시총이 3조 달러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요. 뉴욕 증시에서의 순위도 3위로 밀려났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이제 사라진 엔비디아의 시총이 하루 만에 하나로 288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 주식이 최근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그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익 실현 매물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난주에 사상 최고가를 찍고 계속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받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향후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올해 들어서만 150% 이상 급등을 했고요. 또 상승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떤 증시 상황에서는 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급속하게 조정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AI에 대한 이 미국 증시의 투자 열풍이 약간 거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주식시장 참가자들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관련된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이렇게 기술주가 약간 힘이 빠진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받쳐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는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2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앞선 6월 FOMC 전득표에서 올해 한 번만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결국 올해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가장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 따르면 9월 인하 가능성이 70%에 육박하고 있고요. 또 11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최소 한 차례 인하했을 가능성이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2차례 정도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의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올해 연준이 인하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연준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미국 사모펀드 창업자인 칼라일의 창업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이 전했는데요. 만약에 연준이 대선 전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 너무 많은 정치적인 혼란을 촉발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연준이 대선 전까지 11월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전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있었습니까? 네, 오늘 많은 연준 관계자들이 공개 발언에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연준 관계자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입니다.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 대표적인 매파 인물이고요. 특히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정도 공개 발언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예정됐던 연설에서 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멘트가 나올 수 있을지 시장에서 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월러 이사는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던 공개 발언에서 미국 연준에 대한 통화정책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 미국 지역 연방준비은행 이사 총재 2명이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두 연은 총재들은 모두 다소 비둘기파적인, 다시 말해서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잇따라 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 지표들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전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잇따라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가 지금은 조금 과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한 게 아니라면 굳이 금리를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의견을 전하는 모습 보였고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역시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전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그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인플레뿐만 아니라 고용시장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고 센터한 연은 총재는 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도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견조한 노동시장이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통화정책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주요 경제 지표와 일정도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예정이 되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이번 주 뉴욕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PCE 가격 지수로 알려진 이 지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 5월 PCE 가격 지표가 앞서 발표됐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물가 둔화의 흐름을 보여주는지, 물가 상승률 둔화의 흐름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 경제 지표로는 미국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 소비자들의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는 소비자 태도 지수, 또 소비자 신뢰 지수 등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주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대표적인 소매기업 나이키 그리고 제약회사 월그린스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페덱스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늘 26일 연내 주주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